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카타르 월드컵도 개막식을 했지요. 관련돼서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국제 경제 이슈들이 남아 있습니다. 관련돼서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연준 같은 경우 매파적 발언이 쏟아져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 어떤 흐름을 오늘 보일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실시간으로 시장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시그널, 어떤 시그널을 잡으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연구해 보시고 홍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움직이고 있는 시장의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 함께 보시면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전히 보합권에서 가까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0.27% 상승하면서 2,452포인트 선에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0.08% 거의 보합권에서 현재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732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매매 시그널 잡아주실 네 분의 전문가님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정수 임상현 파트너 그리고 사영관 차장 마지막으로 유영화 과장까지 모시고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매매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여러 가지 체크해봐야 될 사항들이 많을 텐데 정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시황센터 캐스터 박정원입니다. 이 네옴시티 수혜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의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과 밸류에이션 부담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양대지수는 희비가 엇갈린 채로 장을 마쳤는데요. 양대지수 모두 장 초반부터 큰 폭의 상승세를 자랑하면서 좋은 기세를 이어갈 것 같더니 결국 오후 들어서는 그 기세가 조금씩 밀리는 모습 연출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2,440선을 가까스로 지켜내면서 빨간불을 켜냈고요. 코스닥은 0.76% 약보합하면서 73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한 주로 놓고 봤을 때는 3대 지수 모두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이번 주 우리 시장 양대 지수는 어떻게 출발을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강보합 출발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 넘게, 코스닥은 0.1% 넘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의 보다 자세한 흐름과 예상 체결가도 만나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지난주 코스피 살펴보시면 지수에는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하락 종목 우위의 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방산 그리고 손해보험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모든 종목이 빨갛게 물든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국내 IT 투톱주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이 LG형제들과 삼성바이오로직스로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한편 지난주 미국 뉴욕 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18% 소폭의 상승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장에선 어떤 흐름 이어갈지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부터 LG화학까지 삼성전자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는 모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상승 출발이 예측이 되는 가운데 LG화학만이 홀로 파란불을 켜고 하락 출발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 넘게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강세가 연출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90만 원 선에 탈환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LG화학은 0.57% 거의 0.6% 가까이 밀려나면서 70만 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의 자세한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1위부터 5위 종목과는 다른 흐름이 지난주에는 연출이 됐습니다. 삼성 SDI가 0.14%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지만 그 외의 종목들은 모두 다 파란불을 켜고 하락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특히 네이버가 가장 큰 낙폭을 보이면서 3거래일 연속의 하락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자동차주도 4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현대차 그리고 기아는 화재 위험 가능성에 미국과 한국에서 리콜을 하겠다고 진행하겠다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차종과 규모가 워낙 커서 이 차종들의 리콜 형태가 제2의 세타2 엔진 사태로 회귀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하이브가 게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엔터 사업과 함께 협력해서 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를 밝혔고 또 이런 소식들이 오늘장에선 어떻게 풀이가 될지 함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삼성 SDI가 0.3%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70만 3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면서 상승 출발이 예고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 현대차와 네이버도 상승 출발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1% 넘게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18만 7,50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 삼성전자 우선주와 기아는 지난주에 체결가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가를 이어서 보합권에 머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지난주 400개가 넘는 종목이 오름세를 보였지만 976개의 종목들이 내림세를 연출하면서 역시나 하락 종목 우위의 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시면 1위부터 10위까지 모든 종목이 파란불을 켜면서 하락장이 연출이 됐는데 요즘 이 지스타 2022가 개최되고 있죠. 카카오 게임즈가 3분기 올해 예상보다 부진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이 가디스 오더 등 준비해 나선 신작들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소식이 오늘장에선 어떻게 풀이가 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1, 2위 종목들이 보합권에 머물 것으로 예측이 되는 가운데 그 외 종목들은 모두 다 파란불을 켜고 하락 출발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는 다소 상반되는 모습이 연출이 될 것 같은데요. LNF가 1.14% 빠지면서 21만 7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밖에 카카오 게임즈도 1% 넘게 주가가 빠지면서 4만 2,900원 선의 예상 체결가가 잡혀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전장에서 보합권에 머물면서 전장 주가를 이어간 리노공업을 제외하고 그 외 종목들은 모두 다 하락 연출을 했습니다. 에코프로가 4거래일 연속의 내림세를 보이면서 12만 5천 원 선까지 내려앉은 가운데 모든 종목들이 1.5% 넘는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장에선 어떤 흐름 이어갈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가 0.88% 거의 1% 가까이 빠지면서 12만 4천 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펄어비스와 셀트리온 제약은 보합권에 머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9위와 10위 종목인 리노공업과 천보는 강세가 연출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리노공업은 0.96% 거의 1%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16만 9,100원 선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제장, 지난장 특히나 좋은 흐름 보였던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에서는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최대 상승폭을 보인 종목도 12%대에 머물면서 다소 미미한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호실적과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이 건설 기계주들이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HJ중공업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당진 지역의 이 전기 공급 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장에서 12.95% 거의 13%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강세를 연출했는데 오늘장에서는 1.09% 역시나 빨간불을 켜내면서 4,630원의 예상 체결가가 잡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살펴보시죠.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지난주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이 현대건설기계도 네옴시티 프로젝트 등 주요 경제 사업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면서 최근 상승 흐름을 연출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큰 상승폭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역시나 2.13% 크게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57,500원 선의 예상 체결가가 잡혀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살펴보시죠. 티웨이홀딩스입니다. 최근 TA항공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회복을 위해서 국제선 하늘길 확장에 가속도를 낼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11.22% 노선 확대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에서는 3.72% 약세가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544원의 예상 체결가를 만들고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그린케미칼입니다.
이 지난주 탄소 중립 관련주가 대체로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그중에서도 이 그린 케미칼이 9%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 오늘 장에서는 1.69% 하락하면서 11,600원 선의 예상 체결가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룽투코리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특징주인데요. 신작 흥행 기대감 속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국에서 출시한 내 이름은 MT가 하루 만에 애플 앱스토어 인기순위 1위에 올렸고 또 사전 예약이 1,000만 명을 달성했다는 소식에 강세 연출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약세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 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11월 21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주말 사이 큰 이슈 없이 뉴욕 증시가 마무리된 가운데 연준 인사들의 강경한 매파 발언이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전의 전략을 모두 세워드렸는데요.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섹터와 종목 짚어드렸는데 오늘 당일 흐름은 어떨지 실시간으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상황 도와주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이정수 파트너 연결해 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거의 보합권에서 강보합으로 시장 출발해 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 체크포인트와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자, 오늘은 일단 미국 시장이 계속 그 횡보 조정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도 뭐 급격하게 밑으로 떨어지는 조정이 아니고 그냥 눌림목 조정 정도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다우존스가 전일 이제 이렇게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급락이 없다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시장의 종목들은 눌림목을 주다가 미국 시장이 급락 조정만 안 나온다면 알아서들 다시 눌림목 주고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매매 시장으로 다시 만들어질 것 같은데. 전날 미국 시장은 이제 옵션 만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나서의 그 지금 방향성이 밑으로 강력하게 떨어지는 조정이 아니고 횡보 조정이다. 그러면 34,000원의 돌파 시도도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다우존스가 34,000원 돌파를 하고 나스닥도 지금 얘는 횡보 조정보다는 약간 눌림목 조정,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다우존스가 34,000을 돌파하면 나스닥도 이제 여기서 지지를 하고 61선과 21선을 지지를 하고 11,500을 돌파를 시도만 해주는 모습만 나와주면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들도 눌림목 속에서 이제 다시 상승적으로 이제 가닥을 잡을 텐데 일단 아침장에서는 아직 그렇게 특별히 뭐 종목들의 섹터들이 강하게 뭐가 움직인다 이런 느낌은 없고 지금 마니커하고 하림이 이제 월드컵 때문에 이제 그쪽에 좀 움직이는 게 흐름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엔터주의 흐름들도 괜찮네요. 게임주, 엔터주 뭐 이쪽에 이제 있는 흐름들이 일단 아침에서는 좀 강세를 보여주고 일부 제약주들도 전날 빠졌던 애들이 좀 올라가고 뭐 이런 이제 흐름들인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상승 방향으로 이제 가닥을 잡는다면 오늘도 보면은 양봉이 아니고 아직도 눌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을 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거의 2달 가까이 상승을 했으니까 상승을 하고 나서 어쨌든 눌림목을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눌림목 마무리를 우리나라 시장 스스로는 못하고 미국 시장이 방향을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위쪽 방향으로 강하게 틀어주면 그러면은 이제 눌림목을 주다가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종목들이 이제 기지개를 펴고 올라가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이 계속 횡보 조정 내지는 나스닥 눌림목 조정을 받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약간 눌려주는, 그러니까 폭락이 아니고 눌려주는, 그래서 21선, 61선 지지 라인은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아직은 좀 눌리는 모습의 흐름의 지금 시장인 것 같네요. 그래서 월요일장은 눌림목 조정시 매수 내지는 일단 오전장에는 지켜보고 있다가 오후장에서 섹터들의 종목들, 테마주의 흐름들이 움직이는 거 보고 움직이셔도 늦지는 않겠다. 일단 미국 시장이 움직여야 됩니다. 결론은 미국 시장이 올라가야지 우리나라 시장 올라간다.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미국 시장만 올라가 주기만 하면 되는데 미국 시장이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오늘도 저녁에 미국 시장이 위로 가는지 내려가는지 이것만 잘 확인을 하시면서
매매에서는 나쁘지 않은 시장이다 여전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종목 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는 우리금융지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금융지주 얘도 마찬가지 눌림목에 있는 종목이죠. 패턴주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금리 인상 수혜주로 보셔도 되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사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거나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전날은 이제 매수해줬는데 이것도 모르죠. 이제 오전장이니까 오후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눌리다가 다시 반등을 줄 테지만 개인들이 만약에 매수 규모를 오늘 높이게 되면은 조정은 주초에는 좀 더 떨어질 겁니다. 그때에서는 얘도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 들어오는지 아니면 지수 선물이 계속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돼요. 지수 선물이 계속 떨어지고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눌림목을 주는 애들은 한 단계 더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3에서 5%가 더 밀리겠죠? 근데 개인들이 손절을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데 선물이 위로 올라간다.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때서는 얘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 선물의 흐름과 수급의 흐름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움직이거나 아니면 일부 단타치는 이제 매매 종목들 패턴주를 찝어낸 다음에 거기서 양봉이 나오면 매수를 하고 저점이 깨지면 손절을 하는 아주 짧은 매매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아침에서도 강한 쪽이 엔터주 쪽이다 그러면은 엔터주 쪽으로 매매를 접근을 하셔야 매매를 하자마자 뭔가 먹을 게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엔터주들의 흐름하고 일부 그 월드컵 관련주들 월드컵 그 치킨하고 그다음에 맥주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데 쫓아가는 거는 아니지만 쫓아가는 매수는 안 되지만 눌림목 저점 매수하거나 이제 순환매나 아니면 그런 매매들을 하는 데는 나쁘지 않으니까 일단은 요 우리금융지주는 지수의 흐름을 봐서는 일단은 관망 정도 그래서 나쁘지는 않다 아는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카카오인데요. 카카오의 흐름이 좀 지루하죠. 지루하지만 이것도 늘 이제 여기서 한번 상승해줬으니까 나스닥이 저번에 지난주에 7.35% 급등을 한 이후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계속 뻗어가지를 못하고 이제는 이제 살짝 눌리니까 얘도 시장과 마찬가지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시장이 지금 눌리고 있죠. 0.52%는 눌리고 있는데 계속 눌리다가 내일도 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눌리다가 폭락이 아니고 눌리다가 반등을 기다려야 돼요. 그 반등이 나오게 되면 카카오도 지금 횡보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은 아니라 들어왔고 상승 후 횡보 조정을 주고 나서 60일선을 돌파하는 6만 원이 넘어간 흐름이 나오려면 결국은 지수가 움직여야 된다. 근데 지수가 올라가려면 미국이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면은 카카오도 윗방향으로 한번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보유를 하실 때 매수를 하려는 분들은 지수를 좀 더 확인하고 매수를 하세요. 지수가 2,500을 바로 위에 있지만 지금 계속 눌리니까 이제 2,500하고 좀 멀어지죠. 그래서 계속 눌리다가 양봉이 나오는 날은 매수 접근도 가능한데 지금 저렇게 눌리게 되면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할 거고 살려는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21선 쪽으로 조정을 받을 때 눌림 시 공략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개장 상황과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대표님들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지금 약세로 좀 전환이 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 큰 변동성이 없어서 국내 시장 오늘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더 자세하게 시장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죠.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화상으로 연결해 봅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강보합권에서 출발했던 양시장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 시장에서도 큰 특징적인 흐름을 포착하기가 좀 어렵네요. 시장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숨고르기 양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전체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네,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강조를 좀 드렸지만은 일주일 전에 이제 고점이라고 이야기를 좀 제시를 했고요. 이것은 필연적으로 21선까지 터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상황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현재 전체 이제 지수 차트를 먼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5일선을 이게 이제 5일선에 지금 해당이 되죠. 5일선이 5일선을 이제 깨고 내려가는 어떤 침체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정가상으로 5일선을 현재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면은 현재 이제 추세 전환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됐고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어떤 흐름들을 지켜보시는 게 좀 중요할 걸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전체 큰 흐름으로는 이 갭을 메꾸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약간 단기 조정은 5일, 그다음에 약간 중기 조정은 10일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은 고점 양봉에서부터 보시면은 현재 7일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 반등의 성공을 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필연 법칙으로 21선을 찍고 가는 흐름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거의 예외가 없이 진행이 되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터닝 포인트를 좀 찾아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약간 지체가 되면은 21선과 61선 여기까지도 빠질 어떤 개연성들은 존재하지만은 그렇지는 않고 좀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쌍봉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밀려줄 수가 있지만은 전체 큰 흐름으로 보면은 현재 21선 찍고 돌아설 확률이 많다. 그래서 쌍봉 찍고 박스권 플랫폼의 플랫 흐름들이 약간 중계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이런 흐름들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추세 전환의 장대 어떤 추세가 되면은 한동안 박스권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 종목별 순환 매가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랠리다운 랠리를 이제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부분들이 조만간 나와주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21선과 61선이 이제 크로스가 조만간 임박을 해주죠. 근데 주가가 크로스 임박을 하는데 주가가 이 크로스 점하고 이격이 제로일 때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튀어줄 광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연말 랠리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을 할 때 현재 1주 또는 2주 조정을 보이는 종목군에 대해서 좀 접근을 좀 하시는 부분들이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물론 테마적인 종목군들은 그렇지 않고 약간 움직여주는 경향이 많지만은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서 한번 그 흐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 맥주나 이런 종목군들 이제 올드컵 특수 관련된 이슈 때문에 국순당, 무학, 하이질로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아직 흐름이 좀 좋아지는 부분들은 이제 무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단기적으로는 그 차트가 좀 좋은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올라줄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특징적인 움직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어떤 종목군들이 현재 SX 종목이죠. 그래서 SS 그룹주를 제가 잘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SX도 첫날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5일선을 찍고 돌아서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해주는데, 일단 니켈 쪽으로도 약간 수급이 좀 변화되는 면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니켈 관련된 종목군도 잘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상금 에스트리안 종목군도 이와 연동되게 약간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승 삭방에서 5일째 어떤 흐름들을 잘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이 5일째 다시 한번 상승 삭방의 캔들에서 중심 위쪽으로 올라와 주면은 한번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와 더불어 T플렉스도 마찬가지로 좀 진행이 되죠. 그래서 T플렉스도 이 박스권 흐름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이평선 21선이 61선을 이제 관통을 좀 해주려는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매집석 성향의 대량 거래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한번 좀 튀어줄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어떤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한번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수소차 관련된 종목군들도 약간 흐름들이 약간 좋아지고 좀 있습니다. 그런 어떤 흐름에서 이제 보시면은 수소차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보자면은 대원강업도 마찬가지죠. 대원강업 같은 경우도 한번 크게 상승하고 조정, 이게 일주일 정도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그 갭상승들이 일어나는데 일단 조정이 오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수소차 관련된 부분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SS그룹주도 잘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SS그룹주도 단기 고점에서 5일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수 찬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SS중공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분할 자회사 부분들이 이제 수소 연료전지 쪽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수소 관련된 이슈가 부상이 되면은 현재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수소 운반선, 그다음에 수소 추진선, 그다음에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암모니아 어떤 그 액체 변환 있죠. 그래서 암모니아 추진선 이런 쪽으로도 조선업 쪽으로도 활성화 좀 장기적으로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SS중공업 같은 경우에 오늘 상승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수 타이밍이 지금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이와 연동이 돼서 현재 현대로템도 현재 방산하고도 현재 철도 연결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부분들 그 최근에 현재 빈살만 관련된 그 후속적인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다만 네옴시티 쪽이 아니라 수소 관련, 에너지 관련, 방산 관련된 이슈도 이제 부상이 되고 있고 또 K방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좀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이제 관계가 껄끄러운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러시아와의 관계하고도 지금 현재 그 제재 조치가 가해지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현재 한국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방산 쪽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사우디의 어떤 그 절대적인 어떤 그 시장이 이제 열려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이 철도에 의해서 다시 한번 부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 관련된 이슈도 한번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강화해지고 있는데 일단은 S&T 중공업도 현재 그 이쪽 관련된 부분들이 연결이 좀 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고 SS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랜 동안 행보를 좀 보여주면서 현재 이제 반등이 좀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좀 하신 게 좀 중요 좀 하리라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흐름들 약간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의 흐름들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고체 이제 배터리 관련된 이슈 쪽으로 본다면은 이수화를
한번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종목이라는 것은 항시 21선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21선 회계의 법칙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수학이 매수 타이밍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2차 전지 쪽에서 아직 움직임이 뭐 크게 센 것은 없지만 그래도 오늘 상승의 흐름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EM 플러스도 그러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EM 플러스, 세비캠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부상이 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장대 운봉의 중심을 다시 한번 회복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치고 가는 약간 세력 성향 종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좀 참고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종목은 코론 글로벌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빈살만이 이제 방안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 관련된 이슈가 다 끝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지만은 정작 중요한 실제 수주 같은 경우는 12월 말, 1월 여기 이제 집중이 좀 돼 있기 때문에 후속적인 여력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팀 코리아의 하나에 포함이 된 어떤 이제 컨설트 중에서 약간 가장 저평가되고 시세가 나지 않는 종목 그리고 한번 크게 접어졌던 종목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코론 글로벌을 약간 유심히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앞서서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힌트를 좀 드렸었는데 오늘 흐름이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캐치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양시장에서 개인들만 순매수 기조 유지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하죠.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연결해 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흐름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지수 자체는 약보합권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어떤 포인트로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양지수 0.7%가량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글쎄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일단 하락 쪽으로 좀 잡히면서 시총 상위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잘 보이지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0.8%가량 하락이고요. SK하이닉스가 1.7%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일종 저가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좀 큰 폭으로 빠지고 있어요. 2.3%가량 강하게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LG화학도 1%의 하락세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오늘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삼성 SDI가 0.3%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대차와 기아도 오늘은 동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0.6%, 1.2%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총 지금 상위에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네요. 10위권 내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9%의 상승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카카오 또 한 보합권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급이 그렇게 원활한 수급은 아닌 것 같아요. 봤을 때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현재 85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특히나 대형주 쪽에서 전기전자라던가 운송 장비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펼쳐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비금속 쪽에 소폭의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고는 있는데 정말로 미미한 양이기 때문에 의미는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는 양이고요.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와 사모펀드 쪽의 매도세 외에는 특별한 수급 흐름들은 아직까지는
좀 보이지가 않고 있는 그런 형세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 안 좋아요. 개인만 720억 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450억, 기관도 230억의 매도세, 합세를 하면서 역시나 지수가 0.7%가량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그 중에서도 그나마 매수하고 있는 건 오락 문화 쪽이에요.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이 30억가량의 매수를 진행을 해주면서 일단은 종목들 흐름 자체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종목들 보게 되면은 일단 SM,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JYP 엔터 전부 다 지금 현재 좀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엔터주 쪽이 일단 리오프닝 효과, 그리고 이번에 금요일날 방영이 됐었죠. 주 3회 하는 드라마인데 이 레몽레인 쪽에서 같이 투자를 하면서 제작한 재벌집 막내 아들 웹툰 기반의 이런 드라마인데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도 주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일단 이런 엔터 쪽 그리고 미디어 쪽의 종목들이 오늘은 흐름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코스닥의 상위 종목들 좀 살펴보면요. 에코프로 BM이 2% 하락,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한 1.5%의 하락세를 역시나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황들이 시총 상위에서 몇 종목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펄어비스,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은 좀 상대적으로는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알테오젠, 그리고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들은 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종목들의 흐름 자체는 괜찮지만 지수의 하락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밑으로 보게 되면 성일하이텍 같은 종목이 2% 상승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오늘 양극재 LNF라던가 에코프로 BM이 약세를 보이는 것에 비해서는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상대적인 강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난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었던 진단키트 관련주죠. 그쪽 관련해서는 시젠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또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게 특징적이 될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 굉장히 외국인 카지노의 드라백이라던가 VVIP 이런 쪽들의 실적이 호전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었던 파라다이스, 오늘은 한 2.4% 정도의 약세를 현재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는 KMW가 좀 눈에 띄네요. 6%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네옴시티도 관련주로 약간 묶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거대한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쪽들로 최첨단, 초고속, 통신망 이런 쪽들이 부각이 되면서 일단 5G 관련주들 오늘 좀 전반적인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오늘 4인동 통신이라던가 5G 관련주들 전반적인 강세 흐름인데요. 이노와이어리스가 6.5% 강세, 그리고 그 밑으로는 솔리드도 6%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기산텔레콤이라던가 에이스테크, HFR 이런 종목들이 3에서 4%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G들 굉장히 좀 좋은 흐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코로나19 관련된 좀 테마주들도 득세를 하고 있어요. 음압병실과 관련된 MVH 코리아 여전히 15%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SY와 코오롱 글로벌 이런 쪽들이 5에서 7% 강세를 역시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정 쪽 주류업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강세입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월드컵 수혜 테마주로 좀 분류가 된 건가요? 아무래도 제주맥주가 24% 강세, 국순당, 하이트 진로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지금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일단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리고 있어요. 국순당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 시세의 분출은 나오고 있지만 급작스러운 변동 상황 그리고 위아래 상하 테마성 변동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좀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캐릭터 상품군에서는 캐리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또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면서 17%에 가까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윗꼬리가 굉장히 깁니다.
이런 변동성이 큰 테마주 매매하실 때는 트레이딩에 좀 특화가 되신 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이제 직접적인 그 재벌집 막내아들 관련된 수혜를 받는 종목이죠. 레몽레인 같은 경우가 1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 밑으로는 버키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이런 종목들이 6에서 8% 강세, 또 그 밑으로는 위직 스튜디오라던가 사마 네트워크 이런 종목들도 4%대 강세를 시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정책 관련해서도 또 역시나 테마성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캐리소프트도 마찬가지지만 메디앙스라던가 예림당 같은 종목들이 8에서 9% 강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윗꼬리는 정말로 길게 달려 있어요. 급등했다가 그만큼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고점에 잡은 분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지금 사자마자 한 5에서 6%는 물린 상황이 돼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니켈 여전히 비쌉니다. 니켈, 리튬 이런 광물들 전주 대비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니켈 관련주로 분류된 STX가 15% 강세, 황금 ST가 6%, 티플렉스라던가 세아특수강 이런 종목들도 2에서 3%의 강세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에 지수는 소폭 하락세를 줄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종목군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하게 지금 시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체크포인트 챙겨가 주시고요.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콘텐츠팀 유영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사용관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용관 차장님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다음에 연결할 우리 전문가님을 일찍 불러버렸군요.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콘텐츠팀 유영아 과장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을 너무 빨리 뵙고 싶은 마음에 일찍 호명을 해버렸네요. 지금 시장 현재 저희가 체크를 좀 해보고 있는데요.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영상 콘텐츠 기업들도 좀 눈에 띄고요. 또 카타르 월드컵과 관련돼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눈에 띄는데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12포인트 하락해서 2,432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2포인트 하락해서 729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양쪽에서 매수 주체 확인을 해보면 양시장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코스피 일부 사고 코스닥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부분이 9시 20분까지는 500억 정도 순매도를 하다가 지금 150억, 한 200억 정도 다시 매수를 하면서 들어오면서 코스닥이 낙폭을 살짝 줄여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를 이끌어온 수급 주체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처럼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하다가 다시 매수로 전환을 하는지에 따라서 아마 지수의 등락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이 안에서 어제 아까 말씀하신 재벌집 막내 아들의 시청률 호조로 오늘 레몽레인 같은 종목들 굉장히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알려진 이슈다 보니까 윗꼬리가 달리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한 접근 필요해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미국 증시부터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증시에 영향을 좀 받고 있는데 전주의 미국 증시는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옵션 만기에 따른 수급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금요일에 있었던 블라드 총재의 일부 연준위원회 강도 높은 매파 발언을 소화를 하면서 옵션 만기에 따른 수급으로 소폭 상승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줬던 부분은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결과가 향후 경기 부진을 좀 예고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장은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시점상 연말 소비 시즌이 가까워지면서 할인 행사를 통해서 기업들의 재고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보여지는데 좀 재고떨이가 앞당겨진 소비로 인해서 11월, 12월 연말 소비 시즌은 예상보다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중산층들의 소비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 이것도 이미 소비재 관련주들의 펀더멘탈에는 좀 우려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경기가 미국도 좀 꺾이는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블룸버그 기준으로 미국 GDP 성장률 전망이 22년 올해 4분기부터 0%대로 레벨 다운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채권 시장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미국채 30년물 금리가 페드의 기준금리를 하회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 이후 이런 현상이 나타난 후에는 반드시 실물 경기 쪽에서 발작적 반응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제가 볼 때는 좀 주목해야 할 가장 큰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이런 시기가 있었을 때가 78년 오일 쇼크, 2000년 IT 버블 붕괴, 07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요 시그널이 났었거든요. 최근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반등을 한 상황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급격하게 부각되는 모습은 당분간 시장에 대한 경계적 관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달러원도 1345원까지 다시금 약세로 전환이 했는데요. 달러가 다시금 강세를 일부 보이고 있고요. 또 오늘 22일 관세청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아마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했지만 더욱 좀 시장을 실망스럽게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수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16% 감소이고요. 무역 적자도 44억 달러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달러원이 다소 강세로 좀 최근에 전환이 되었다가 다시금 또 스물스물 어떤 펀더멘탈에 기이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약세 쪽으로 조금 더 기울 수 있는 재료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주를 체크를 좀 해드리면 연준의 일단 최종금리 레벨 불확실성이 조금 상존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주에는 FOMC 의사록 발표가 있고 그다음에 한은의 금통위가 있습니다. 한국 수출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또 시장 영향을 좀 일부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제조업 PMI 같은 경우 좀 영향을 또 증시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실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매수채별 수급 추이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이 쭉 사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 팔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최근에 증시를 이끌어온 이 주체가 외국인이었다는 점을 함기해 본다면 외국인이 다시 매도로 전환을 할 경우 국내 증시에는 부정적 이슈가 될 수 있고 지수는 상승이 제한적이고 조정으로 다시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개인분들이 다시 매수로 또 전환한 부분, 기관도 사다가 다시 파는 부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기관은 살짝 사다가 다시 좀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도 사다가 다시 좀 매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개인만 지금 시장을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수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이긴 하지만 시장을 이기는 수익을 내고자 한다면 결국에 기관이나 외국인과 스탠스를 같이 해야 된다는 점 염두하시고 트레이딩할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오늘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체크해야 될 이슈도 챙겨주신다고요? 어떤 이슈 볼까요? 네, 사우디 테마가 시기상 수면 아래로 다소 내려가면서 기관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쪽은 건설 기계입니다. 특히나 현대건설 기계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중심으로 이미 시세가 크게 난 상황인데요. 이제 하부주행체 쪽으로 좀 관심 가져봐야 된다라고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대창단조나 진성TC 쪽으로 기관 수급이 긍정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창단조의 경우에는 최대 주주 일가의 주식 매집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기계는 모멘텀이 많죠.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도 테마의 한 축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다 지난주 타겟의 보수적인 전망과 월마트의 안정적인 성장 가이던스의 어떤 차별화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 본다면 이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좀 싼 채널이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도 양호한 매출 성장이 가능하지만 타겟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백화점과 마트의 하이브리드 채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매출 강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인플레이션이 높은 또 금리가 이어진다라고 봤을 때 접근성이 좀 높고 객단가가 낮은 국내 유통 채널 쪽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편의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객단가가 5,000원 수준이기 때문에 매출 방어력 부각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3분기 실적도 더 잘 나왔죠. 특히나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표를 하나 보시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편의점의 도시락 매출이 상당히 증가세에 있습니다.
런치플레이션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 런치플레이션의 수혜주로도 볼 수 있고요. 올해 상반기 편의점 4사의 월평균 도시락 매출 증가율이 28% 정도였고요. 도시락과 같이 소비자의 외식물가 상승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즉석식품은 편의점의 차별화 제품으로 내년으로 갈수록 경기 침체를 우려한다면 침체에 대한 수혜주로 편의점 관련주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탑픽은 BGF 리테일 정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 분석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또 주목해봐야 될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입니까?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3분기 호실적으로 턴어라운드를 예고했던 종목인데요. 한국카본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한국카본에 실적 발표가 있었죠. 3분기 실적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1,140억 원, 영업이익 120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 크게 상회했는데요. 실적 개선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원가율이 크게 개선되었고 대규모 외형 성장으로 고정비 부담이 축소가 된 것이 주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업종은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수주 잔고가 중요합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는 1.6조 원으로 앞으로 한 4년치의 먹거리를 일감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글로벌 어떤 분위기에서 미래 먹거리가 확보되어 있는 안정적인 기업은 상대적인 매력도가 상당히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생산력 증가를 감안하면 향후 매출 증가 속도나 마진 개선보다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납기 일정에 따라서 분기 실적 변동성은 다소 존재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업황 호조는 이미 턴어라운드의 시작을 알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대한 어떤 성장 기조는 당분간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한국카본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 유영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 속에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